경제 분야는 해리스 같은 경우는 가게 식비나 주거지를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린 다음에 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식자재가 이제 갑자기 이게 물량이 딸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는 갑자기 풍작이 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걸 통제해가지고 식비를 일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정책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지금 너무 물가가 높다. 이 방법으로 사실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고 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은 그 추방하는 자에 생긴 주거 공간을 사람들한테 쓰게 함으로써 집값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고 이민 정책에 가는 것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해리스는 민간 대통령을 조성해가지고 불법 유익을 받겠다 하는데 이제 사실 이게 좀 애매했던 게 아까 트럼프가 유리했던 주제가 이민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2023년 즉 작년에 지금까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온 숫자를 최고를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하나의 미국의 숙제였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상태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해리스는 대기업과 연봉이 5억 5천 이상인 사람들한테 과세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중산층을 부양하고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금 정책을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no 감세 정책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하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천재적인 발상 소비세를 없애겠다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된 소비세를 없애면 어떻게 세수가 확충이 되죠? 했는데 관세를 높게 때리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관세를 많이 매기면 자국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경기 활성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수입품에 대해서 과세 대상을 세분화해가지고 일부 품목, 뭐 사치품 같은 거는 좀 올리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진짜 필요한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수입품에다가 무조건 10%에서 20% 정도 새로운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해서 이 관세 수입으로 다른 세수를 확충하겠다. 이제 외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 문제도 또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 해리스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한테 협상을 하라고 하고 24시간 내에 동전을 시키겠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더 신이 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신이 날까? 러시아가 신이 날까? 러시아가 신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가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이 안 끝나니까 러시아를 설득한다는 건데 그럼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를 설득하려면 러시아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인데 해리스는 21세기 경쟁에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가 이제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냐면 동맹국들한테 역할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중 무역 전쟁을 하겠다 하면 미국이 일본한테나 한국한테 야 니네도 들어와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압박을 하자 뭐 이런 식이 되겠다는 거지. 근데 트럼프는 고립 외교 정책이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돈을 외국에 쓰려고 하냐. 최대한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고 각지에 있는 세계 분쟁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경찰관 해가지고 많이 개입하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개입을 안 하면서 자국에 더 신경 쓰겠다. 이게 트럼프의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 문제다. 기후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환경 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이런 거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미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내가 행정부 때 일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기후 문제는 환상이다. 이 기후라는 것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규제를 풀고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가치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행정부일 때 많은 환경보호 조치를 철회했던 경험이 있죠.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른 거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는 말이고 저게 맞다고 하면 저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약간 트럼프는 소극적이에요. 지금까지 보험 혜택 확대했던 거에 대해서 폐지하는 거를 안 하겠다. 이 정도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많이 삶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약국에서 작은 물건 사는 것도 엄청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미국 제약회사들이 돈이 되는 것만 개발해.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쓰는 아스피린, 뭐 타이레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만드는 거예요. 돈이 되는 뭐 다이어트 약, 무슨 뭐 암 환자를 위한 뭐 약, 무슨 이런 것들만 개발을 하니까 팬데믹 때 이런 거에 대한 수입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바이든 때 니네들 일정 이상 이 부분을 만들어. 근데 왜 안 만드냐면 이거는 100원에 팔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려면은 300원 들어. 100원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걸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게 처방전을 받은 약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바이든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다라는 거에서 의료 쪽은 해리스가 좀 강점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도
사실 해리스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쪽에는 전문가다. 그리고 트럼프는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있고 이미 기소된 것도 91개고 이 사람이 앞으로 추징해야 될 추징금만 5,500억이다. 이 사람한테 기부금 되면 다 트럼프 자기 죄값 치르는 거에다가 쓸 거다. 추징금 내는데 쓸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카르텔, 조직폭력 같은 걸 근절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시장으로 있는 데가 특히나 범죄의 온상이다. 펜타닐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떤 도시가 펜타닐 때문에 마비가 됐다. 막 좀비가 도로에서 걸어다닌다.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태인데 그걸 민주당이 시장인 데가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범죄의 온상이 된 도시를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두 가지로 제가 크게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 안보 분야고 두 번째는 경제 분야입니다. 자,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첫 번째로 북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한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핵 만드는 거, 미사일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좀 규제하겠다. 그리고 그런 위협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고 트럼프는 재임 중에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게 자기가 최초다. 그만큼 자기는 자신 있다. 1대1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이게 좀 새어나오는 게 뭐냐면 트럼프 당선 시에 우리나라 핵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은근히 이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미국이 이거를 허용해 주건 말건 우리나라에서 핵 개발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핵 개발을 하면 공장 하나 세워도 거기 나오는 폐기물이 얼마인데 핵미사일 만들려면 거기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처리시설 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 세울 수 있겠냐고 그거를 우리나라 지금 내 앞에도 지금 쓰레기 못 놓게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실패인데 핵미사일 만들어야 돼 허용을 해주던 말던 우리가 만들었어. 어디다가 만들 거냐고 도대체 지금 군산에다 만든다 그러면 군산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난리 나지? 어느 막 외딴선에 만들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어느 국민이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허용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못 만들 것이다. 자,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해리스는 이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쓰고 뭐 하겠다 했는데 트럼프는 저번에도 그랬어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막 하겠다 막 했었잖아요. 트럼프 정권 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16년도에 협상을 해가지고 이게 주한미군이 있는데 우리가 파악한 건 주한미군이 26,000명인데 트럼프는 4만 명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왜 이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2조 정도 드니까 미국 1조 우리가 1조 내는 걸로 협상을 했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13조 드립을 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야 거기 잘 살아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야. 뭐 5위 할 때도 있고 7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 우리나라 다음 할 때도 있고 안돼 노 13조 콜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솔직히 말해서 13조를 안 내겠죠. 적절히 협상을 해가지고 잘 하겠지만 아무튼 트럼프는 이런 기조를 하고 있다. 다음 자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해리스는 아까 말했듯이 동맹국이 힘을 합쳐서 견제 압박을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는 동맹국이 하되 미국이 주도해서 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분야 한번 볼 텐데요.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말할 때마다 트럼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사실 이게 워낙 트럼프가 장사꾼 심리가 많아가지고 우리 지금 조선 시대 우리 시대부터 우리 그 선비 나라는 사대하는 형님이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인데 트럼프는 장사꾼 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조금 그런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무역 같은 경우에 관세를 하되 이제 우리나라랑 협조해서 하겠다 뭐 이런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 위주인데 트럼프는 수입품 10%에서 20% 정도 새로운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는 것도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16년도에 막 대선 때 막 강력하게 얘기해서 막 했던 것 중에서 안 지킨 것도 되게 많아요. 막상 자기가 행정부에 들어가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막상 대통령 하니까 이게 자기 생각하고 달랐다고 했던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지 제가 말을 안 하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데 반도체나 전기차도 조금 약간 의견이 달라요. 뭐냐 해리스는 지금 삼성이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세웠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줬단 말이야. 이걸 유지하겠다. 그리고 더 하면 더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외국에서 자기대로 들여서 공장을 지어놓으면 그 지역에 일자리 생기니까 경기 부양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는 그런 돈 왜 주냐. 지네들이 이익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세우면 그런 지원금을 다른 데다 그냥 쓰자.
지원금 줄 걸 우리 국민한테 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저히 기업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말도 맞아. 그리고 해리스 말도 맞아. 근데 사실 해리스 말대로 지원금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지원 정책 폐지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안 가고 국내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안 가면 동남아로 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리고 환율이나 금리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되면 지금처럼 비슷하게 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경제라는 건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변동 없이 가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씩 받는 거를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날은 100만 원 받고 어느 날은 20만 원 받고 하면은 이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덜해진다. 대신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되고 무역에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 이 달러를 조금 가치를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떤 정책을 우리나라에 들고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현명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